네, 최근 감염 상황을 보면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위중증 환자는 늘지 않고 치명률도 줄고 있긴 합니다만 이전보다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6달 만에 하루 확진자가 800명대로 크게 늘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위중증 환자 수는 큰 변화가 없네요. 네, 3차 유행이 확산되는 지난해 말, 그다음에 올해 초와는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네. 고령층과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대충 마무리됐고 상당수가 지금 접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인지 그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중증 환자하고 사망자는 다행히 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의료 대응 능력도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이 현재 600여 개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10명 중 4명은 20, 30대로 젊은 층 위주로 번져서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젊은 층은 무증상에 자기가 이제 걸린지도 모르는 숨은 감염자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확산 규모는 현재보다 실제로는 더 클 수는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 상황도 비슷하죠. 확진자는 크게 늘었지만 이전만큼 숨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요. 일단 델타 변이 확산으로 영국에선 지난 1일 하루 확진자가 2만 8천 명으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루 확진자가 2만 9천 명이었던 1월 29일과 비교해 보면 하루 사망자는 현재 22명으로 1월에 비해서 98%나 줄었습니다. 네. 확진자는 크게 늘었지만 사망자는 늘고 있지 않은 거죠. 영국 역시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확진자 증가세보다는 이 중환자 수, 그다음에 사망자를 지표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에 봉쇄 해제 가능성이 있는데 봉쇄 해제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델타 변이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리두기를 안 하고 다 막기만 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수도권 재생산 지수가 1.24를 기록하고 있고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높은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1,000명 내외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이전처럼 다 틀어막지는 않는다고 해도 여기서 방역을 완화하게 되면 확산세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가 일주일 정도 유예된 상황인데 그 연장, 몇 주 더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방역 조치의 핵심인 사적 모임 4인 이하, 또 음식점 등 영업시간 10시까지 제한, 유흥시설 집합 금지가 수도권의 경우 7월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감염자 상당수가 젊은 층이다 보니까 방역 대책이 조금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젊은 층은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나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전파력이 있어서 꽤 전파력이 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모임 또 회식 이런 게 좀 늘었는데요. 그런 대면 접촉이 늘면서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주점, 펍 또는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콕콕 집어서 방역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각자 모임과 사적 만남을 최소화시키고요. 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 의심이 되는 경우 바로 즉시 검사를 받아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차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충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